이 과음시 제곱이 공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평생 연구하던 노트를 스스로 태워버립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그 노트에는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긴 걸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는데 확신이 없는 진실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안전한 선택을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택이 그의 모든 것을 더 큰 미스터리로 남겨버렸습니다.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한 특허 사무소 안에 26살짜리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몰래 낙서처럼 끄적이던 종이 뭉치가 서랍 속에 쌓여가고 있었는데 동료들은 그저 별난 신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고 그해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광양자 가설과 버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 3편을 동시에 발표해서 물리학계를 통째로 뒤집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내를 기적의 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는 그 유명한 공식은 아주 작은 물질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핵폭탄의 이론적 토대가 될 줄은 아인슈타인 본인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15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완성해버리는데 중력이 시간과 공간 자체를 휘어지게 만든다는 이 이론은 뉴턴 이후 250년간 철벽처럼 지켜져 물리학의 뼈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1919년 계기 일식 관측에서 빛이 정말로 휘어진다는 것이 증명되자 아인슈타인은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천재라는 단어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문마다 일면을 장식했고 강연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각국 정상들까지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의 꼭대기에서 아인슈타인의 길고 외로운 추락이 시작됩니다. 1920년대 중반 양자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의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확률로만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우주에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양자역학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닐스 보어를 비롯한 젊은 물리학자들은 실험으로 양자역학이 맞다는 것을 잇따라 증명해냈습니다. 물리학의 주류는 완전히 양자역학 쪽으로 기울어갔고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일으킨 혁명의 무대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최전선에서 깃발을 흔들던 장군이 어느새 아무도 따르지 않는 외로운 보초병이 되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는 양자역학을 거부하는 대신 자신만의 거대한 꿈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바로 통일장 이론이었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이라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힘을 하나의 수식으로 통합하겠다는 이 야망은 물리학자 대부분이 고개를 저을 만큼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고 학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1929년부터 죽는 날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이 하나의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그의 사무실에는 칠판마다 수식이 빼곡했고 바닥에는 구겨진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존경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비서 헬렌 두카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매일 새벽까지 서재에서 계산을 하다가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는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유레카를 외치며 흥분했다가도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출구 없는 미권을 평생 헤매는 사람 같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회상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그가 당시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의 존재를 모른 채 통일장 이론을 세우려 했다는 점입니다. 퍼즐 조각의 절반도 없는 상태에서 완성된 그림을 맞추려 했으니 처음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1953년 아인슈타인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긴급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할 때 떠나고 싶다며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품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도 항상 계산 용지와 연필을 두고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쉬라고 말해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1955년 4월 18일 새벽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종이에는 미완성된 통일장 이론의 수식이 빼곡했는데 마지막 줄은 끝을 맺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15분경 아인슈타인은 독일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곁에 있던 간호사가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뇌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수수께끼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가 숨을 거둔 직후 프린스턴 사무실 책상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책과 종이와 파이프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만 일부 핵심 노트가 사라져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서 헬렌 두카스와 유언 집행인 오토나타는 유고를 정리하면서 일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 메모들의 행방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1955년 5월 뉴욕타임스는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메모 중 한 페이지가 분실되었다고 보도했는데 그 페이지에는 핵심 수식과 이스라엘 건국기념 방송 연설 초안이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인슈타인 본인이 의도적으로 연구 내용을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미완성된 이론이 세상에 잘못 알려지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핵폭탄 개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죄책감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마지막 연구마저 인류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쓰일까봐 두려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소식을 듣고 오 하느님이라고 탄식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뒤로 그는 평생 핵무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만년에는 핵무기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서명한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문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 마지막 공식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고뇌가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죽은 뒤 부검을 담당한 병리학자 토마스 하비가 허락도 없이 그의 뇌를 꺼내서 무려 23년 동안 자기 집에 보관했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천재의 뇌는 미국 곳곳을 떠돌아다녔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참 뒤인 1978년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시신을 화장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기괴한 사건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연구를 세상에 남기는 것을 왜 두려워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QMC 제곱은 정말 틀린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공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인데 정지에 있는 물체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움직이는 물체까지 포함하려면 운동량 항이 추가된 전체 공식이 필요한데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이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고 그 더 큰 그림이 바로 통일장 이론이었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힘을 하나의 수식으로 묶는 만물의 이론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를 따라오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인지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남겨졌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꿈꿨던 바로 그 통합의 꿈을 끈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거대한 문제에 도전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노트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신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쓸쓸한 기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다였을 수도 있는데 한쪽 페이지에는 번뜩이는 영감이 또 다른 페이지에는 지워진 수식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완성된 수식이 적힌 마지막 종이야말로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큰 숙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5년의 기적에서 시작된 한 천재의 여정은 1955년에 미스터리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 50년의 시간은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도약과 가장 깊은 수수께끼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집념이 세상을 바꿨고 또 한 사람의 침묵이 세상에 영원한 물음표를 남긴 것입니다. 만약 그가 노트를 태우지 않았다면 오늘날 물리학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가 미완성된 이론을 공개했다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십 년을 허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태우는 것도 남기는 것도 모두 엄청난 무게를 가진 선택이었고 아인슈타인은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프린스턴의 새벽 하늘에는 어떤 별이 떠 있었을까요? 그 별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우주의 답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얼핏 보았을까요? 결국 아인슈타인이 태워버렸다는 그 노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사실이고 그 집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인슈타인은 미완성의 이론을 세상에 내놓지 않은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하더라도 후대를 위해 공개했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완벽하지 않아도 내딛는 한 걸음이 침묵보다 낫다는 진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